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애니어그램 검사에서 사회적 성격 이해에 대한 검사를 하셨는데, 그 검사 B파트였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애니어그램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성격 이해는 대인관계, 대인 행동, 갈등 대처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논리적인 관계의 수치가 좀 높게 나와 있으면은 논리형이고, 어, 감성형의 수치가 높게 나와 있으면 감성형이고, 행동형의 수치가 높게 나와 있으면 행동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검사 결과지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약간 해석에 도움이 필요한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가 있을 때입니다. 논리 감성이 올라가 있는데 행동 수치만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는 논리적이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신중하지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그래서 건강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감성 행동형은 감성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직관적이지만 기분을 따르는 기분파가 될 수 있고, 또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논리 행동형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독단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인 행동도 주도형, 협력형, 독립형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138, 246, 267, 459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애니어그램의 1번부터 9번까지 유형 중에서 주도, 협력, 독립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적어 놓은 겁니다.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주도형은 1번, 3번, 8번 유형인데요. 세상과 대결을 통해 자기를 방어한다고 느끼고, 또 협력하고 존중하고 도움을 청하는 자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적이고 지시하고 뭐 화를 낼 수. 협력형은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잘 하지 않는데요. 자기를 깊이 바라보고 독립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독립형은 세상과 떨어져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데요. 또 좀 더 적극적이고 발산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도 협력형은 주도하면서 협력도 하기 때문에 솔선수범하지만은 독립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편가르기라든지 뭐 소수 의견을 존중한 편가르기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협력 독립형도 주도가 빠져 있죠. 자기의 뜻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외유 내강형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도 독립형은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독불장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거나 반응하는지, 긍정적인 태도, 괜찮다, 이렇게 반응하는지, 그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는지, 혹은 감정적으로 상황에 반응하는지, 이런 유형들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문제 자체를 부인하고 괜찮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최대한 논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상황 반응형은 자기 감정을 먼저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짜증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태도로 상황에 반응하는 경우는 솔직하지만은 다혈질적이 있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문제 해결과 상황 반응을 하는 경우는 이제 긍정적인 태도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좋긴 한데요.
이제 상황 반응이 빠져 있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혹은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억누르게 되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그 9가지 유형에는 각 유형별로 또 다시 2가지 유형씩이 따로 있습니다. 날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1번부터 9번까지가 쭉 놓여져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자기 번호 옆에 있는 것이 자기 날개입니다. 가령 2번 같은 경우는 EW1, EW3 이 2가지가 나와 있죠. 3시 방향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W는 윙이라는 뜻이에요. 날개. EW1이라는 것은 2번 성향인데 1번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고 EW3이라는 것은 2번 성향인데 3번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1번하고 9번은 둘이 붙어 있기 때문에요. 9번이 8번이나 1번 날개를 가질 수 있고 1번이 9번이나 2번 날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자기가 날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그 결과지에도 설명이 나와 있긴 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3번이다. 그러면은 3번이 수치가 제일 높게 나와 있지만 2번과 4번의 수치도 있어요. 그래서 2번과 내 날개가 될 수 있는 2번과 4번의 수치를 비교해서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수치 쪽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날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날개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가능성인데 너무 수치가 떨어져 있으면 뭔가 주변으로부터 혹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 날개가 꺾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날개를 잘 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애니어그램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유형이 9번 날개 가지면은 완전하면서도 평화적으로 완전하려고 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사람이고 1번 유형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완전하게 하는데 내가 가진 사랑으로 완전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사회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다 이름이 다르죠. 2번 유형도 봉사자, 안주인 이렇게 다르고 3번 유형도 매력적인 사람, 전문가 4번은 귀족, 보헤미안 이런 식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이렇게 양쪽 날개를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라가지 못한 날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반대쪽 능력도 내가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봐두시면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됩니다. 각 유형별로 보시면요. EW1, EW3 사랑 유형인데 완전하게 사랑하거나 성공적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은 의무감, 진지하게 좀 더 남을 돕고요. 사교적으로 이제 3번처럼 사랑하는 경우는 사교적이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을 즐깁니다. 3번 유형 성공하는데 사랑받으면서 성공하는 2번 날개 독특하게 성공하는 4번 날개가 있습니다. 사랑받으면서 성공한다는 것은 좀 더 즉흥적이고 친절하고 너그럽고 이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독특 날개가 있는 성공 유형은 꼼꼼하고 좀 더 주도적이고 4번이 상당히 꼼꼼하죠. 또 일 중심적이고 좀 더 진지합니다. 2번이 3번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과 3번이 2번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비슷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2번은 기본적으로 거울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한 관심이 더 핵심이고 3번은 조금 더 자신에 대해서 양쪽 날개 거울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시에 혹은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성공적으로 독특한 3번 날개를 가진 4번 유형은요. 사교적이고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5번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위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진지하고 틀을 벗어난 생각을 하고 또 의미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OW4 경우에는 독특한 것에 대해서 전지하고 독립성이 강하고요. 4번도 독립적이지만 5번도 독립적이거든요. 그래서 5번이 4번 날개까지 가지고 있으면 독립성이 더 강해집니다. 그렇지만 5번이 6번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문제 해결적이고 논쟁적이고 아이디어나 개념을 탐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번이 5번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전지하게 안전하다고 그러는데요. 권위와 신념을 선호하는 방면에 7번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6번이 쾌활하게 보입니다. 행복하게 안전하려고 하고 농담과 친밀한 관계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7번 같은 모습이 보이죠.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도 잘 보내고요. 7번 유형이 6번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게 작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취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8번 날개를 가지고 있는 7번은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이루려고 이렇게 힘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8번 유형은요, 독립적인 모습을 가진 7번 날개가 있을 수 있는데, 7번 날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외길 30년 이런 것도 있죠. 카리스마 있고 모험심이 있고 진취적인 반면에 8번 평화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안정감이 있고 조용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곰처럼 듬직하다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사람이 붙어 있는데 8번이 9번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유일하게 이렇게 동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9번이 8번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인내력, 힘, 함께 일하는 것. 그다음에 1번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상적으로 진짜 완벽한 평화를 원해요. 판단이나 분별 없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1번 유형이 평화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내향적이 되는 반면에 사랑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2번처럼 열정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스스로 편견 이나 선입견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잘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이것을 목표로 애니어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각 번호별로 통합 분열을 수치가 나와 있어요. 가령 여기서도 2번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통합은 4번이고 분열은 8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번 유형이 내가 2번 유형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4번의 수치와 8번의 수치를 비교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번 수치가 더 높으면은 통합적으로 내가 가고 있고 8번 수치가 높으면은 분열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통합 수치가 높다는 것은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고요. 분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번 유형이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잘 보이려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4번과 같이 나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 라는 쪽으로 가고 있으면 2번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통합적으로.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하려고 돌려 말하고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고 힘을 쓴다. 8번처럼. 그러면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4번의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 통합이고 8번의 나쁜 모습이 나타나면 분열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유형별로 그렇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를 좀 더 이렇게 자기 비하하는 4번 모습으로 갈 때 좀 안 좋아지는 거고요. 7번처럼 1번이 좀 즐거워하면 상태가 좋아진 겁니다. 3번, 6번, 9번은 화살표가 이렇게 빙빙 돌고 있죠. 그래서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6번처럼 너무 일을 많이 벌이지 않고 안정적일 때 상태가 좋아지는 거고 6번은 불안해하지 않고 9번처럼 평화로울 때 9번은 게으르지 않고 3번처럼 열심을 가질 때 그럴 때 상태가 좋아진다. 그리고 거꾸로 가면 상태가 나빠진다. 이런 뜻입니다. 2번이 4번처럼 심사숙고하거나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의심해하거나 힘을 쓰려고 하는 서운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2번 유형은 기본적으로 보호받고 싶어하고 복종적이지만은 상대방에 매달리고 헤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의대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신과에서 이제 인격장애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될 텐데요. 인격장애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뭐 범주도 넓고 그래서 우리 실제로 전 인구의 뭐 상당한 퍼센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0% 이상 아마 됐던 것 같은데 인격장애의
작은 부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0%면 여러분 10명 모이면 그 중에 1명 정도는 그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2번은 연기성 인격장애,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2번 유형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표현하지 않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것. 사실 이분에게 이런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다른 유형에게 쉬울지라도 이런 것들이 자신을 결국 더 건강하게 만든다. 아첨하거나 환심살려고 할 때 그것을 빨리 알아채 목소리 톤이나 자기 가슴 뛰는 게 달라지는 걸 느끼죠. 원하지 않는다면 나를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렇지만 거짓된 겸손도 자만심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왜 이걸 하지? 라고 잘 생각해요. 성공 유형은 상태가 좋으면은 협동적이고 일관되고 진실해 보이지만은 상태가 나빠지면은 우유부단하고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과대망상적일 수 있고 칭찬에 지나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감정이입을 잘 못하고 망상적인 인격장애. 망상적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내는 거죠. 3번 유형은 자기 이미지를 내세우려 할 때, 이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할 때, 그때 빨리 자기 스스로를 잘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3번, 6번, 9번이 가진 단점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지?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원하는 게 무엇이지? 이걸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불안한가? 왜 화가 났지? 지금 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이렇게 릴렉스 혹은 명상 이런 것들. 나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결코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조용하고 침착한 집중할 수 있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명상도 좋고요. 뭔가 꼭 일을 해서 내가 이루어야 된다. 사실 우리 존재의 의미가 그런 것만은 아니죠. 우리는 존재 자체로도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의도 없이 잘 협력하는 독특 유형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기중심적이고 나는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상태가 나빠졌을 때의 상황입니다. 회피성 인격장애로 보일 수 있어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감정과 사실을 동일시하지 말고 의도를 읽고 해석하는 것, 쉽게 속단하는 것을 피합니다. 4번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아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현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친구. 감정이 강할 때 그런 것들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기 좀 힘들 수. 긍정적인 실제로 어떤 리절트가 나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유형은 자신감이 생길 때, 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때 건강한 상태고요. 충동적으로 결정하거나 현실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적인 고립을 보일 수 있고요. 이제 분열형 인격 장애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친구도 없고 냉담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감정이 많이 이렇게 눌러져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원래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 여러분들 나중에 정신과에서 그런 환자들을 볼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환자들 옆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은 내가 어떤 사람과 앉아 있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정적인 교류라는 것이 사람은 있거든요. 아,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이런 그 인지.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묘한 경험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면의 고 몸을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뭐 운동과 상처받았을 때 그걸 이야기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신 없어 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요. 뭐 차단해버리는, 그러니까, 어두운 면들이 이렇게 있어요. 고통과 상처, 그런 것들 억누르지 않고 좋습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평화로워질 때 상태가 좋아지는 거고요. 분주해지고 믿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분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안전 유형은 이제 불신, 의심, 열등감,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이제 편집성 인격장애,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 의도를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걱정하죠. 그 걱정하는 일에 에너지를 다 써요. 그래서 목표를 성취했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할 수 있다. 아, 했구나. 그래서 그걸 다음번에 기억해내는 것.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에 빠지지 않는 것. 이런 것.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무엇을 가지고 결정을 했지? 어떤 기준으로 했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성을 추구하고 다양한 관심 가진 사람과 고유한 시간을 갖는 것. 6번도 이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건강하게. 7번 유형 행복은 상태가 좋아지면은 진지하고 갖고 있는 것이 많다고 느끼지만은 분열 방향으로 가면은 1번처럼 비판적이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조울성 인격 장애 볼 수 있어요. 생각이 확 기분이 좋아졌다가도 확 우울해졌다가도 그럴 수 있죠. 지나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잠시 숨을 들이키고 쉬어라. 마음이 막 빨리 달려갈 때 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지? 이게 뭐지? 바라봐야 된다. 부정적인 감정도 잘 느끼는 것. 그것이 내 경험을, 내 삶을 인내하는 것. 자기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재능에 비해서 내가 끝까지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명상도 안정감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도 좀 더 믿음을 갖고 이렇게 쳐다보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휘젓는 것을. 힘유형은 상태가 좋으면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상태가 나쁠 때에는 타인을 거부하고 의기소침하거나 몰두할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충동적이고 폭력적이고 포갑적일 수 있죠. 자신의 감정, 연약함 드러내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왜 내가 열심히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8번 유형한테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보자기에 쌓아서 선물이 왔거든요. 그런데 보자기가 풀리지를 않아요. 일상적인 일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보자기가 너무 세게 꽉 조여져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평화유형은 생산적이고 또 자기개발에 힘쓸 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분열을 방향으로 가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 또 게을러지고 수동 공격성 인격장애. 수동 공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푸르퉁하게 논쟁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비판하고 이렇게 반항하고 그런 모습을 지나친 겸손과 자기를 평가 절하하는 것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는 특별할 게 없다.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시키면 같이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9번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9번이 뭘 원하는지를 표현을 해야 돼요. 뭔가 9번에게 부탁하면 무조건 예스라고 하지 말고 훈련을 하세요. 잠깐만 기다려봐. 나 잠깐만 조금만 시간 좀 생각해 볼게. 시간 좀 줘. 이렇게.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분노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잘 배우면은 잘 완전 유형 상태가 좋아지면 여유롭고 분노가 느그러지는데요. 분열 방향으로 보면 가능한 자기 비하, 또 화가 나고 절망감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하고 강박적인 인격 장애를 보일 수 있습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휴식을 주고 놀 수 있게 감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성숙. 바꾸려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죠. 1번은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 나를 좀 더 다그치기보다 그런 자기 자신을 용납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자, 애니어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들었다고 하더라도 애니어그램을 잘못 사용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 배우니만 못할 수도 있어요. 애니어그램이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것들은 그 사람의 과거나 지능, 재능, 인격, 정직성 이런 것들은 애니어그램이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나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미리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애니어그램은 여러분들이 수치를 봐서 알겠지만은 자기가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1번부터 9번까지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내가 혹시 2번이더라도 1번부터 3, 4, 5, 6, 7, 8, 9 전부 다 0점인 것은 없죠. 모두 다 내 안에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때 나는 3번이라고 나왔는데 나는 6번인 것도 같고 뭐 2번인 것도 같은데 나도 그런 적 있는데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 애니어그램은 변화되지는 않아요. 내가 3번이었다가 뭘 잘 개발하면 6번처럼 간다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한테 물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유전 성향도 없어요. 물론 이제 부모가 몇 번 유형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는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형이 바뀌지도 않고요. 유전적으로 영향을 주지도 않고 그냥 뽑기예요. 뽑기. 1번부터 9번까지 내가 뽑아가지고 그게 나온 거야. 신기하죠? 나는 옛날에는 6번이었는 것 같은데 지금은 9번 같은데 자, 그런 경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유형이 바뀌지는 않고요. 이제 몇 번이었는지는 좀 더 살펴보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20대의 모습이기는 한데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으면은 각 유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거나 저를 만나시면 됩니다. 애니어그램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애니어그램을 가장 잘 못 쓰는 경우는요. 다른 사람에게 꼬리표를 다는 거예요. 너 몇 번이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왜 그렇게 반응하지?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애니어그램입니다. 욤키푸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라네요. 용서,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저 이거 스티커 본 적 있어요. 자동차 뒤에 이런 스티커 붙어 있더라고요. 많이 알수록 많이 용납할 수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을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많이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더 그릇이 넓은 사람, 더 수준 높은 삶을 사는 사람, 더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성취라는 것은요. 그래, 나는 애니어그램이니까 당연히 걱정이 많은 거야.
나 걱정했네? 맞아, 난 6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는 7번이니까 새로운 걸 해야지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당화하거나 고착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애니어그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애니어그램은 뭐 스탑 시키는 거예요. 스탑. 스탑 시키냐면 내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항상 일정하게 나왔던 오토매틱 리스폰스. 그래, 어떤 스트레스가 받으면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나오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해. 라고 했던 것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나타나는 어떤 반응들이 이게 건강한 것인지 건강하지 않은 것인지 잘 파악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빨리 파악할수록 내가 더 근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 볼날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